소방전기 11주차 두 번째 교실입니다. 42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R미터, 권수가 N회의 원형 코일에서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에, 즉 원의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자장의 세기는, 자계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원형으로 코일을 감은, 코일 이렇게 감은 거죠. 이렇게 원형으로 감은 경우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좀 이 코일의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주변이라면 원주율 파이가 들어가는데 원주율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ER분의 NI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 그 자체인 ER분의 NI 이렇게 됩니다. 4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반지름이 10cm인 원형 도체에 1A의 전류가 흐르면 원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그랬습니다. 역시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은 ER분의 NI였습니다. 파이가 빠진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식을 넣어볼게요. 코일을 몇 번 감았다고 하나요? 이게 없어요? 그럼 한 번 감은 거죠. 1회 곱하기, 이때 흐른 전류가 얼마냐면 1A예요. 곱하기 1. 이 R, E 곱하기의 R이, 즉 반지름이 얼마냐면 10cm래요. 그럼 10 곱하기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계산하게 되면 5A 턴 퍼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 25cm, 권수, 코일을 감은 권수는 10회인 원형 코일, 여기 코일 10번 감았대요. 10A의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의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장의 세기 H는 ER분의 NI죠. 숫자를 좀 넣어볼게요. 코일을 몇 번 감았냐면 10번 감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10번 감았어요. 그곳에 전류를 10A 흘렸다고 하네요. 곱하기 10. ER, 2 곱하기에 반지름이 25cm이니까 25 곱하기에 cm이니까 10의 2승 계산하게 되면 200A 턴 퍼 미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들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눈으로 계산 문제를 눈으로 보면 큰일 나고요. 계산기를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학년 계산기 눌러보셔서 답을 직접 찾아보셔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좀 필요해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습니다. 45번 공심 솔레노이드 내부 자장의 세기가 200A 턴 퍼 미터일 때 자속 밀도는 은근히 조금 착각을 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데, 공심이 뭘까요, 여러분? 공심, 공기 중에, 그런 뜻이죠. 공심, 공기 중에. 그러면 투자유 뮤는 뮤0와 뮤s가 있었는데,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 퍼 미터이고, 뮤 제로 s는 1이었어요. 공기 중에 1이었어요. 진공이나 공기 중에 1이었어요. 결국은 이 문제에 45번 문제 공심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뮤 s는 1이구나, 그러면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자성밀도와 자기장의 세기의 관계를 해설을 통해서 보면, 투자일 뮤인 물질에서 자성밀도와 자기장의 세기는, 이 자성밀도 B는 뮤 H이죠. 자성밀도, 즉 단위 면적당 자성밀도가 높으려면 투자율이 커야 되고 자기장의 세기가 커야지만 자성밀도가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투자율은 뮤0와 뮤s가 있는데요, 이 뮤s가 지금 1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200A 턴 퍼 미터인 거예요. 그러면 200A 턴 퍼 미터, 200A 턴 퍼 미터와 뮤0를 곱해주면 되는데, 뮤0는 문제 나와 있지 않아요. 얼마인지. 결국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 퍼 미터 곱하기 200A 턴 퍼 미터를 곱하게 되면
428, 8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웨버 퍼 스퀘어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4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길이당 권수가 n회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 I 암페어의 전류를 흘렸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퍼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공식 그 자체예요. 자, 솔레노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목 같은 거 쇠에다가 이제 코일 감아 놓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솔레노이드 외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을 감은 횟수와 거기에 흐른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I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1m당 코일을 얼마나 감았는가가 기준인데 시험에는 몇 센치당 코일을 감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47번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지름이 10cm인 솔레노이드 코일에 5A의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외가 아니라 코일 내 자기장의 세기는 그랬습니다. 코일 외라고 하면 0이죠. 자, 코일을 20번 감았는데 1cm당 감았대요. 1cm당 20번이면 1m에는 2000번 감은 거죠.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2000 곱하기 5A, 즉 2000 곱하기 5A는 10,000 암페어 턴퍼 미터인데 만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요. 만은 10의 4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10의 4승 암페어 턴퍼 미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솔레노이드 단위 길이당 권수가 미터당 권수라는 거, 센치가 아니라 미터당 권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길이 10cm당 5회 감은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다. 이곳에 전류가 흐를 때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장의 세기가 1000A 턴퍼 미터이었다. 이때 솔레노이드에 흐른 전류는 여러분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 H는 NI였죠. 이게 좀 겹쳐있네요. NI였는데 전류 물어봤어요. 그러면 코일의 권수로 자기장의 세기를 나눠주면 되죠. 코일의 권수로 자기장의 세기 H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는 1000A 턴퍼 미터였어요. 1000이라고 쓰시면 되고 권수를 보니까 1cm당 5번 감았대요. 그럼 1m당 500번 감은 거네요. 500분의 1000 하면 2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49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장의 세기 H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N 코일을 감아주고 거기에 전류 I 암페어를 흘리게 되면 코일에 전류 흘리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그 자기장은 L 거리가 멀면 작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기장의 세기는 원주이기 때문에 원주는 2πr이었습니다. 자, 옳은 것은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맞죠? 전류에도 비례하고 코일의 권수에도 비례하지만 거리에는 반비례하죠. 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환선형 솔레노이드가 있는데요. 코일을 감은 권수 N과 이곳에 흐르는 전류와 이때 이 원주, 즉 이 거리의 원주예요. 이 거리, 원의 크기의 이 원주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의 내부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얘기했는데 앙페르의 주의작품 법칙을 그냥 응용한 거죠. 무엇이냐? L, N은 뭐냐면 코일을 몇 번 감았는데 그리고 그 감은 코일에 전류를 얼마나 흘렸는데 그러면 자기장 생기는 거지. 그런데 거리가 멀면 작아지지. 이런 얘기예요.
평균 길이가 10cm, 번수가 10번 감았고 이러한 솔레노이드에 3A 전류가 흐르면 그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코일은 10번 감았고 10번 감은 코일에 3A의 전류가 흘렸고 이때 전체 환상 솔레노이드의 원주가 10cm이니까 10 곱하기에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하게 되면 계산하면 300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10 약분하고 10의 마이너스 2승 올라가면 10의 플러스 2승 되는 거죠. 3에다가 동그라미 2개 하게 되면 300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51번 철심을 넣은 평균 반지름 20cm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5A의 전류를 통하여 내부 자전의 세기를 1000A 턴 퍼 미터로 하려면 코일의 권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이지요. 그래서 코일 감아주고 전류 흘리면 자기장 생기는데 그 자기장은 원주가 크면 클수록 작아지니까 원주는 2πr이었죠. 물어본 것은 코일의 권수 n을 물어봤으니까 식을 이항하게 되면 자 n을 알고 싶으면 2개 곱한 것을 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2개 곱한 것을 전류로 나눴죠. 자, H는 자기장의 세기가 1000이니까 1000A 턴 퍼 미터 곱하기에 2 파이 R이죠. 파이 곱하기 R이 반지름인데요. 반지름이 20cm래요. 그래서 20 곱하기에 cm는 10-2 2승에 이때 흐린 전류가 5A. 그래서 5로 나누어 주게 되면 번수를 얼마나 감았느냐? 251.2회 감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250이 되겠습니다. 자장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길이가 10cm인 균일한 자료의 도선을 200회 감고 2A의 전류를 흘릴 때 자료의 자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자,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에 의해서 코일을 감아주고 그 감은 코일에 전류를 흘렸더니 자기장이 발생됐고 그 자기장은 원주가 길면 길수록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 코일을 200번 감았네요. 200 곱하기에 이때 전류 얼마나 흘렸냐면 2A 흘렸고 원주가 얼마냐? 10cm. 그래서 10 곱하기 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계산하게 되면 4000A 턴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53번 MKS 단위계에서 기자력의 단위는 되는데 M은 미터, 킬로그램, 세크라는 얘기죠. 기자력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석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즉 N, 코일을 감아주고 I,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F,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 무엇이냐? 기자력, 즉 자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기자력. 자, N, 코일을 얼마나 감았는데 턴, 전류 I는 암페어. 그래서 암페어 턴이 기자력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자기회로와 전기회로를 비교해서 제가 만들어 온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전류 I 암페어, 기자력 2V, 전기저항 R5 이렇게 했었는데 1장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3장에서는 자기회로를 배우는 거죠. 자기회로에서는 자석 파이 웨버, 기자력 F 암페어 턴, 그 다음에 자기저항 RM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54번 문제를 좀 볼까요? 코일의 감긴수와 전류와의 곱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코일의 감긴수와 전류. 자, 우리 기자력이죠. 기자력이 무엇이냐? 자석을 만드는 원동력.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N, 코일을 감아주고 그 감은 코일에 전류 흘렸더니 힘 F 생겼대요. 이 힘 F가 바로 자석을 만드는 원동력이죠. 자, 전류는 암페어라고 하고요. 코일을 감은 것은 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자력은 코일의 권수와 전류의 곱에 나타납니다. 기자력이 됩니다. 자기저항의 단위를 보게 된다면 이 자기저항의 오음의 법칙을 좀 볼까요? 전기저항과 자기회로를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우리는 전류는 R분의 V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V 알고 싶으면 IR이죠. 이게 이제 기전력 V는 IR 된 거죠. 근데 I와 R은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리 바꿨더니 R은 I분의 V. 전선 자체의 저항은 로우 A분의 L인데요. 이 로우는 고유 저항이라고 했었죠. 전선 1m당 단면적이 갖는 저항의 크기를 우리 고유 저항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장이었고 3장에서는 자, RM, L은 뭐냐면 이제 자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자기 저항은 커지고 투자율과 단면적의 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이 단면적을 S 스페이스로 쓰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레아를 쓰는데요. 보통 아레아를 써요. 근데 이제 옛날 분들 중에는 스페이스를 쓰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자, 우리 쭉 보게 되면 자속을 만드는 원리를 보게 된다면 이 자속을 어떻게 만드냐? 힘 F 기자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자력이 있으면 자속을 만드는데 기자력이 세다고 자속을 무조건 세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 이 자속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RM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자기 저항의 크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자속과 자기 저항의 위치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바꿨더니 이거죠. 자, 그래서 자기 저항 RM은 자속 파이분의 기자력의 크기인데 기자력은 코일 감아주고 턴 전류 흘린 거니까 암페어 턴, 자속 파이는 웨버죠. 그래서 암페어 턴 퍼 웨버가 자기 저항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56번 문제를 좀 볼게요. 자기 회로의 단면적을 S, 그러니까 이제 S를 A라고 해도 되고 S라도 해도 되는 거예요. 길이를 L 미터, 투자율을 뮤 S, 진공기 투자율을 뮤 제로 암페어 턴퍼 1대 자기 저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밑에 공식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L 자기 회로의 길이에는 비례하고 투자율과 단면의 곱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자기 저항은 뮤제로 뮤S S분의 L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RM은 뮤 S분의 L이지요. L이 거리예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회로의 길이 얘는 비례하지요. 그리고 자로의 단면적 S와 투자율 뮤의 곱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비례, 반비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조 꼭 하셔야 되고요. 58번에 보게 되면 어떠한 자로에 NI 암페어 턴 퍼 미터의 기자력을 가했을 때 자속 파이 웨버의 자속이 이동했다면 그 자로의 자기 저항은 얼마냐? 공식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저항 NI가 있어야 되고 그 자속 파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속 파이분의 F인데 F가 NI니까 자속 파이분의 NI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 자속은 기자력이 있으면 자속이 생기는 거고 기자력이 크다고 자속이 무조건 큰 것은 아니고 자기 저항 때문에 작아진다고요. 근데 이 자기 저항과 자속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꿨죠. 그러면 자기 저항은 자속 파이분의 힘 F인데 기자력 F인데 이 F가 무엇이냐? 기자력은 NI라고요. 거기를 감아주고 그곳에 전류 흘린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기 저항 200 암페어 턴 퍼 웨버의 회로에서 400 암페어 턴의 기자력을 가할 때 생기는 자속 파이는 공식이죠. 자속 파이는 RM분의 NI인데 NI 즉 기자력이 얼마인가 봤더니 400 암페어 턴이래요. 나누기 자기 저항은 200 암페어 턴 퍼 웨버래요. 계산하게 되면 20 웨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좀 한잔 할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강의 찍는 내내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혼미해질까봐 좀 두려워요. 말을 실수할까봐 두려워요. 그래서 커피를 진하게
아메리카노 스타일로. 강의하면서 참 좋은 게 학생들이 그 없는 형편에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분도 있고, 이게 이제 30개 들어있는 이제 덴탈 마스크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거 30개짜리인데 이 30개짜리를 여러 번 받았어요. 코로나 초기에도 이렇게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지금 이제 비대면이니까 마스크를 안 쓰는데 강의할 때는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강의를 하루에 뭐 6시간, 9시간 이렇게 강의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쓸 수가 없죠. 어쨌든 이렇게 마스크 선물해 주신 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 이런 얘기 들으면 음료수 사오라는 얘기 같을 거, 그쵸? 예. 어차피 우리는 얼굴을 못 보니까, 예. 그 음료수는 저 커피를 좋아하는데 설탕이 든 커피는 안 마십니다. 고혈압, 당뇨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일반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십니다. 좋습니다. 60번 문제 힘내서 60번 문제를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웨버의 자속을 어떤 도선이 끊으면서 10주일의 일을 했다. 이때 흘린 전류는, 그 자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자석이 이게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N극에서 S로 자기장이 흐를 거라고요. 이 수행할 여기를 창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력선이 방해받죠. 자기력선이 방해받을 때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쇄교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을 보게 되면 자속을 도선에 쇄교시키면 일을 한다. 즉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때 에너지를 W, 일할 수 있는 능력, 워크, WORK, 단위는 에너지니까 줄이라고 합니다. 1, W는 전류와 자속의 곱이에요.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자속이 강할수록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이때에 전류를 물어봤네요. 전류 알고 싶다면 자속 파이로 일을 나눠주면 되는데 1이 10줄이고 자속이 10웨버니까 5분의 10이네요. 5분의 10 계산하게 되면 2A 이렇게 되겠습니다. 쇄교가 무엇이냐 더 궁금하다면 자력선이 코일과 교체하는 것, 그러면서 방해하는 것,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 6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2초 동안 4웨버의 자속을 끊었다. 이 경우 일률은 몇 와트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장에서 배울 때 파워를 전력이라고 했죠. 이 전력은 T분의 W, 즉 1초 동안에 일을 얼마나 했는가, 일 많이 했어, 전력을 많이 소비했네, 전력 많이 소비했어, 전기요금 많이 내야지, 이렇게 되는 스토리죠. 자, 그런데 일을 한 것은 우린 줄, 시간은 세크라서 줄 퍼 세크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이 줄은 사실은 와트 세크죠. 와트 세크. 줄은 에너지이죠. 전력량이죠. 전력량은 전력 와트 곱하기의 세트, 전력의 시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크 약분돼서 와트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3장에서의 1 W는요 I파이라고 금방 배웠죠. 그래서 W 대신에 I파이를 넣게 된 겁니다. 자, 일률 구해보면 I가 10A, 자속 파이가 4웨버 곱한 것을 시간 2초래요. 나누게 되면 20와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풀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62번 문제를 보게 되면 3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3초 동안 6웨버의 자속을 끊었다. 이 경우 일률 W는 1초 동안에 일을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일률, 전력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1W가 I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I가 얼마냐? 30A. 자속파이가 6웨버 곱하기에 시간이 3초라고 합니다. 60W의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10분간 휴식하셨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